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1.6%, 그리고 코스닥은 0.87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, 특히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 수급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56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. 하락 규모, 그리고 기관들의 순매도 규모에 비하면 순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.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. 97억 원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. 이게 시장 하락에 비해서 그렇게 외국인들의 순매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,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.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, 그게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, 그게 하루 만에 그런 이벤트는 끝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바로 오늘은 더 큰 이벤트 영향을 받았고, 또 이벤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오늘 있었던 이벤트,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이벤트 살펴보면 바로 지난 밤에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는 이렇게 4%, 5% 그 사이 4.5% 이렇게 나타내게 됐습니다. 이번에 0.5% 인상할 거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투자자들,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요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.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년에 기준금리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.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. 요거 화면을 좀 더 크게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. 자,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 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, 자, 일단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연준 위원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2023년입니다. 2023년에 연준 위원들은 가장 많은 위원들이 요 사이 한 5%에서 5.2%그 사이, 요 사이를 갖다가 연준 위원들은 일단 내년 기준금리 상단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이렇게 상단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, 그보다 5% 이하는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. 어쨌든 지금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이 5%를 기준으로 딱 잡고 볼 때, 이 5% 아래쪽으로 되면 참 좋지 않겠나.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,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,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내년 기준금리, 연준 위원들은 요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.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연준 위원들은 더 높은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, 야, 저렇게 되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한 0.75% 정도는 대충 더 올라야 될 것 같고, 그러면은 내년 2월에 미국 FMC 회의가 처음 열리는데, 그때부터 올린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기준금리는 올라가겠구나. 또 만약에 그때 또 물가가 안 잡히고 또 다른 상황이 생긴다면 심지어 더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. 이런 게 참 심리가 시장에 퍼져가지고 오늘이 시장에 저렇게 하락할 정도로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데 일단은 기준금리 상단, 여기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, 이제 재료는 다 끝났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료는 전쟁에 대한 거, 또 중국 코로나 봉쇄 관련된 거, 또 경기 침체에 관련된 거, 또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 관련된 거, 또 개별 기업 실적 관련된 거,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재료들이 어떤 재료들을 선정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주된 재료가 될지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결정하는 게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재료들이 새로 선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런데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말 그대로 투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. 오늘 시장이 하락한 것도 바로 저런 기준금리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고, 그 결과가 이 시장 이런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럼 투자 심리를 좀 제외하고 멀리 좀 바라보면 이 추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보세요. 일단은 내년을 금리 상단을 갖다가 이렇게 있고, 연준 위원들이 생각할 때 많은 부분을 바라본다면 점진적으로 지금 2023년을 지나면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내년만 이렇게
잘 지나게 되면 그 후 내년부터는 시장에 돈이 계속 공급될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내년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에서 내년 이렇게 2023년 쫙 해가지고 반터는 상반기에는 서비스업, 지금부터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출기업도 되살아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, 뭐 주식시장은 좀 더 앞당겨서 그 시장 상황이 반영이 되잖아요.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2월부터 다시 기준금리를 올린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수출 관련주, 그러니까 대형주들 물량을 좀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여튼 이렇게 내년에 우리가 요 상반기 때만 잘 지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될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우리가 물량을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. 물론 그 이후에도 물량을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 말입니다. 어쨌든 이 점도표가 시장 예상치를 뒤넘고 저렇게 높이 올라 버렸습니다. 자, 그게 앞으로 실제 저렇게 될는지는 모릅니다. 제가 예상치고 또 상황이 변하면 또 저것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 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, 또 그리고 외국인들 다 판 건 아닙니다. 순매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기관들과 동시에 순매선 업종들도 제법 있어요. 운송장비는 오늘 오전 장중수급 분석 시황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차주, 조선주 나눠서 어떻게 접근했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요건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, 나머지 이런 업종들도 있는데 요거에 금융투자가 이만큼 많이 순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놀랍습니다.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12개나 돼요. 그래서 그 종목들 좀 괜찮은 게 있나 살펴보니까 없어요. 별로 없고, 요 두 종목 있죠. 풀무원하고 부광약품. 요 두 종목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, 하이록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딱 그어져 버렸습니다. 그나마 초보자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기간, 그리고 지금은 초보자들이 접근하면 안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또 실제 플랜A 참모들이 파란색 보면은 지금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분할 매도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 두 종목 검색이 됐습니다. 요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지금은 접근하기 좀 곤란하다. 이렇게 신도리코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올라서 접근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신방식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오르고 했고, 이 종목은 참 변동성이 참 엄청납니다. 이런 종목은 접근하기 곤란합니다. 어쨌든 이것도 현 시점에서는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여튼 우려했었던 기준금리 상단이 좀 높아져 버렸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벤트는 이걸로 끝났고, 또 기준금리 상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연말에 산타랠리는 이제 없었던 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재료가 뭔가 나와야 될 건데,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시장 흘러가는 것 좀 지켜보고서 늘 말씀드리다시피 형편되는 대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